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경대학교 식품공학과 물리화학 및 실험 수업하는 양준호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오늘 수업 마지막으로 화학 반응 속도론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응 속도론, 영어로는 Chemical Kinetics라고 하는 이 반응 속도론은 화학 반응이 얼마나 빠르게 일어나는가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식품공학에서 왜 중요할까요? 식품 산업 내에서 우리가 편하게 알 수 있는 식품의 유통기한, 즉 셀프 라이프 예측이 바로 이 속도론에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즉 식품이 변질되는 속도, 그리고 살균 공정에서 미생물이 사멸하는 속도, 갈변 반응이 마이야르 반응이 진행되는 속도, 그리고 효소가 기질을 분해하는 속도, 이 모든 것이 반응 속도론으로 정량적으로 예측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런 반응 속도론을 알아보면서 이 식품 산업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반응 속도를 정확히 어떻게 정의하고 표기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응 속도란 단위 시간당 반응물 또는 생성물의 농도 변화율을 얘기를 합니다. 즉 일반적인 반응, 잠깐만요. 여기 일반적인 반응, 반응물 A, B로부터 C, D로 C, D의 생성물을 생성을 할 때를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서 반응 속도는 단위 시간당 반응물과 생성물에 대한 변화량을 나타내는 게 이 반응 속도를 나타내는 반응식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가 핵심이겠는데요. 첫 번째는 부호가 되겠습니다. 자, 반응물의 같은 경우에는 반응을 함으로써 농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음수로서 부호를 사용하게 되고요. 생성물은 반응이 진행이 됨으로써 생성물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양수로서 우리는 부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화학 양론 계수로 나눠준다는 점인데요. 자, A가 2개 소모될 때 C가 1개가 생성이 된다면은 농도 변화 속도가 다르겠죠. 그래서 각 항을 개수로 나눠 정규화하면은 어떤 물질을 기준으로 하든 동일한 하나의 반응 속도 값을 얻게 됩니다. 단위는 농도를 시간으로 나눈 것으로 몰 퍼 리터 퍼 세컨드 즉 이렇게 나타내게 되고요. 자, 예시로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2개의 NO와 그리고 산소를 반응했을 때 2개의 NO2를 생성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NO가 마이너스 0.020m/s를 소모하게 된다면은 O2의 개수비는 그 2대 1이기 때문에 NO가 2 그리고 O가 1 그래서 2대 2이기 때문에 그 절반이 마이너스 0.010m/s로 지금 생성되겠고요. 그리고 NO2 생성물의 개수가 NO와 같은 2이기 때문에 플러스 0.020m/s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부호와 이 개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초기 반응 속도 V0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반응 속도는 반응이 막 시작된 직후, 즉 시간 t가 0에 가까운 순간의 반응 속도를 말합니다. 수식으로는 V0는 마이너스 시간 변화량분의 생성물의 변화량, 그래서 t가 0으로 갈 때의 값으로 정의를 하고요. 이는 k 곱하기 초기 농도의 n제곱, 즉 KA0의 n승과 같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왜 여기서 굳이 초기 속도를 측정해야 할까요? 중요한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역반응 최소화입니다. 반응 초기에는 생성물 농도가 거의 0이라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정반응 속도만 깨끗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메커니즘이 단순하게 됩니다. 단순한 거죠.
복잡한 중간체가 쌓이기 전이라 단순한 형태로 해석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어, 이 점 때문에 반응 차수를 정확히 결정할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타내고요. 시간에 따라 반응물 농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분광 강경도로 흑광도를 보거나 또는 전도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농도된 시간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임의로 그린 거긴 한데요. t가 0인 지점에서 점을 긋고 예, 각각 측정 값에 대해서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은 이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초기 반응 속도라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초기 속도는 가장 깨끗한 조건에서 잰 순간 속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서는 반응 속도의 단위 그리고 속도 상수 K의 단위가 반응 차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응 속도 항상 미터 퍼 세크 그 농도를 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나눈 단위로 일정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속도 상수 K의 단위는 반응 차수 N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반응 속도 레이트는 K, A의 N승 C에서 양변의 단위를 맞추게 되면은 K의 단위는 M의 1-N의 제곱 곱하기 per second로 되게 됐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1차 반응이면은 여기서 1차 반응이면 레이트는 K, A 상수가 되겠고요. K는 레이트 나누기 농도이기 때문에 미터 퍼 세크 나누기 M, 즉 미터 퍼 세크가 되겠습니다. 자, 2차 반응이면은 레이트는 KA의 2승이 되겠고요. 그래서 K는 미터 퍼 세크에 나누기 M 제곱이기 때문에 MS의 역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K의 단위만 알려줘도 우리는 그 반응의 차수를 거꾸로 알아낼 수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또 한 가지 더 보자면 데이터를 다룰 때는 측정 조건을 표준화해야 합니다. 자, 온도는 보통 25도, 우리가 뭐 켈빈 온도라면 298.15 켈빈이 되겠고요. 자, 농도는 몰 퍼 리터, 시간은 초 단위로 통일하게 되겠습니다. 자, 섭씨를 켈빈으로 바꿀 때에는 273.15를 더한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테고요. 분이나 시간으로 측정한 시간은 초로 환산을 주는 것이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셔야 될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K 자체가 온도에 의존한다는 점도 미리 짚어두겠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아리네우스식의 또 그런 관계가 되겠네요. 이거는 뒤쪽에서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강의를 멈춰주시고 한번 풀어보시고요.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온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개의 NO와 그리고 한 개의 산소가 반응을 했을 때 두 개의 NO2가 생성물이 나온다. 여기서 NO의 변화율이 dNO per dt 때 마이너스 0.020 미터 퍼 세크 이때 산소와 NO2의 변화율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단계별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화학양론적 경계를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자, 계수비는 NO 대 O2 대 NO2이기 때문에 2 대 1 대 2가 되겠고요. 네, 이 비율이 변화율의 비율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자, 2단계 O2의 변화율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NO와 O2의 계수비가 2 대 1이기 때문에 O2는 NO의 절반 속도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NOA 여기 변화율이 마이너스 0.020m/s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으로 나누게 되면은 0.010m/s겠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게 음수로 표현한다는 거겠죠. 왜냐면은 어, 반응물은 소모가 되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 주시고요. 자, 세 단계 NO2의 변화율입니다. 이 생성물에 대한 변화율은 결국에 NO와 NO2의 개수가 둘 다 2이기 때문에 비율은 1대1이 되겠습니다. 다만 NO는 반응물이라 음수로 표현하지만 NO2의 경우는 생성물이기 때문에 양수로 표현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O2는 마이너스 0.010m/s로서 소모되는 것을 나타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NO2의 경우는 플러스 0.020m/s로 생성물을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간단히 여러분들이 풀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부터는 속도 법칙, 레이트로우의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속도 법칙은 K의 A의 M승 곱하기 B의 N승으로 나타내겠습니다. 자, 여기서 V는 반응 속도를 얘기를 하고요. K는 속도 상수, 그리고 A와 B는 각각 반응물의 농도가 되겠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또 M과 N은 각각의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반응 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반응 차수 M과 N은 반응식의 개수와 같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절대 화학 양론 계수에서 가져오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반응 차수는 오직 실험으로만 결정이 되는 거고요. 이게 속도론이 연력각과 다른 핵심 지점이 되겠습니다. 자, 속도 산수 K는 온도, 용매, 촉매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는데요. 즉 농도에는 의존하지 않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농도의 의존성은 전부 A의 M승, B의 N승 항이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반응 차수 결정. 반응 차수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자면은 A에 대해서 0차이면은 A 농도를 바꿔도 속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1차의 경우 A 농도에 정비례하고 2차이게 될 경우 A의 농도의 제곱, A 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M과 N을 합한 그 M 플러스 N을 전체 차수, 총 반응 차수라고도 부릅니다. 항상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자면은 반응 차수는 실험으로 결정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보면 반응 차수를 실험으로 어떻게 결정하는가입니다. 자, 그 대표적인 방법으로 초가속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리는 간단합니다. 한 번에 하나의 농도만 바꾸게 되겠는데요. 다른 반응물 B는 고정해 두고 A의 농도만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A의 농도만 2배, 3배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각 경우의 투기 속도 V0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속도 변화가 오직 A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단계로 비율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실험 2의 속도를 실험 1의 속도로 나누게 되면은 그 값의 농도 B는 m제곱과 같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V0 2 나누기 V0 1 즉 V0 2 나누기 V0 1 그래서 이거는 A2 나누기 A1의 m제곱값 그래서 이것을 양변에 로그를 취해줘서 m은 로그 속도비 나누기 로그 농도비로 깔끔하게 m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예시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A1이
A1의 농도를 0.1몰에서 0.1몰에서 그 실험 A2 0.2 몰로 2배를 늘렸더니 속도가 2의 2의 10의 마이너스 3승에서 8의 10의 마이너스 3승까지 즉 4배가 증가했다고 예시를 들었을 때 농도를 2배를 했는데 속도가 4배, 즉 2의 제곱이 됐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m은 로그 4 나누기 로그 2로서 이게 요로그를 취해주면은 0.602 나누기 0.301, 즉 2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A에 대해서 2차 반응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같은 방법으로 B를 변화시켜서 N을 구하고 M과 N, 여기서 M과 N을 알게 됐을 때 어떤 실험값을 C에 대입해서 속도산수 K까지 계산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R 제곱값, 그리고 잔차석으로 우리가 세운 속도식이 데이터에 잘 맞는지 검증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초기 속도법의 비율 계산을 더 체계적으로 하는 도구가 바로 로그 변환인데요. 속도 법칙 V는 KA의 M승 곱하기 B의 N승은 농도에 대해서 거듭제곱 형태라서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프로 그리면 곡선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곡선은 그 기울기를 읽기가 굉장히 좀 까다롭죠. 그래서 우리는 양변에 로그를 취하게 됨으로써 로그 V는 로그 K 플러스 M 곱하기 로그 A 플러스 N 곱하기 로그 B로서 식을 변환하게 됩니다. 자, B를 고정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로그 V는 로그 K 플러스 M 곱하기 로그 A 형태가 되면서 완벽한 직선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가로축을 로그 A 그리고 세로축을 로그 V로 놓고 데이터를 찍게 되면 직선이 나오게 되고 그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반응차수 M이 나오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Y절편이 로그 K가 되어서 로그 상수까지 구할 수 있게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슬라이드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1차 반응은 기울기가 1인 직선, 그리고 2차 반응의 경우는 기울기가 2인 직선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자, 기울기만 읽으면 차수를 바로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로그 변화는 다르게 까다로운 이런 비선형 거듭 제곱 관계를 직선으로 바꿔주는 이런 도구가 되겠다라는 점이고요. 이 직선화 아이디어는 뒤에서 앞으로 더 계속 나올 테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는 지금까지 배운 초기속도법, 비율법, 로그법을 하나의 실험 데이터 분석 워크플로우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에서는 데이터 수집이 되겠습니다. 여러 초기 농도에서 초기 속도 V0를 측정하게 되는데요. 자, 신뢰성을 위해서 최소 3개에서 4개의 서로 다른 농도에서 측정하는 게 좋습니다. 이건 보통 일반적인 실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 반복수를 좀 다양하게 두면서 이런 실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를 하고요. 자, 두 번째 단계 비율법 그리고 로그법을 적용시킵니다. 자, 인접한 두 실험의 속도비를 농도비로 비교해서 차수 m을 구하거나 로그 V0 대 로그 A0 그래프를 그려서 기울기로서 m을 구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단계 차수와 속도 상수를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m과 n을 결정한 뒤에 k는 v0 나누기 a0의 n승 곱하기 b0의 n승을 로써 k를 구하게 됩니다. 자, 이때 k의 단위는 몰에 1-m-n 제곱 곱하기 퍼세크가 되겠습니다. 조금 복잡하죠. 네. 자, 마지막 4단계가 중요하게 되겠는데요. 모형 적합도에 대한 검증이 되겠습니다. 결국엔 그 결정계수 R 제곱값을 계산하게 되고 단차가 특정 패턴 없이 고르게 흩어져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보통 R 제곱값이 0.95보다 크면 좋은 적합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요.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실험을 진행을 함으로써 우리가 RZ 값으로서 우리가 측정한 그 예측 모델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때 그 적합도가 검증하기 위해서 R제곱값 결정계에서 R제곱값을 본다는 점 같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도 검증은 R제곱값이 0.9 이상, 그럼 0.987이면 우수하다는 점이겠죠. 잔차 분소가 정규 분포인지, 그리고 예측 정확도가 플러스면서 5%인지 한번 보게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배운 초기 속도법을 두 반응물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또 한번 정지를 해보신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요. 이제 풀이를 한번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반응 A 플러스 2B가 C인 경우에 여기서의 초기 속도 데이터를 나타내는 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반응 장수 mn과 속도 상수 k를 결정하세요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표에는 실험 3개가 주어져 있죠. 실험 1은 A 0.1 그리고 B 0.1에서 속도는 2의 10의 마이너스 3승이다. 실험 2 같은 경우는 A만 0.2로서 2배를 늘렸더니 속도가 4.0으로 2배 증가하였고요. 실험 3의 경우는 B만으로 0.2로서 2배를 늘렸더니 속도가 8로 4배가 됐다는 이런 실험 설계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로서 A의 차수가 되어 있습니다. 실험 1에서 2로 가면은 A는 2배가 됐고 속도가 2배가 됐죠. 그래서 2는 2의 m제곱이니 m은 1이 되겠고요. 그래서 따라서 A에 대해선 1차가 되겠습니다. 자, 2단계 B의 차수가 되겠습니다. 자, 실험 1에서 3으로 갔을 때 B를 2배를 올렸더니 속도가 4배가 올렸고요. 그래서 4는 2의 n제곱이니 n은 2. 그래서 B에 대해서는 2차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B의 반응 개수는 이지만 차수도 우연히 2일 뿐 개수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실험으로서 결정이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 속도 상수 K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속도식 V는 K 여기 AB 그리고 이때 실험 1의 1의 값을 대입하게 되면은 K는 2.0 10의 마이너스 3승 나누기 0.1 곱하기 0.1 제곱. 그래서 이것은 2가 되겠고요. 단위는 미터 제곱 미터 퍼 제곱 곱하기 세컨드 퍼 세컨드가 되겠습니다. 자, 4단계 검증이 되겠고요. 실험 이 값으로 K를 다시 계산해도 똑같이 얘가 나온다는 점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 실험에서 K가 일관되게 나오면은 우리가 세운 속도식이 옳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나타내는 최종적인 답은 m은 1, 그리고 n은 2, k는 2 미터 제곱 퍼 예, 그리고 속도식은 v는 2 곱하기 ab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제 적분 속도식 단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영차 반응을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영차 반응은 반응 속도가 반응물 농도와 전혀 무관한 반응을 얘기합니다. 즉, 레이트 또는 K로서 농도가 줄어들든 아니면 줄어들지 않든 속도가 상수로 일정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네. 결국엔 농도가 줄면은 보통 느려져야 하는데 영차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보시면
보통 표면 촉매 반응이나 요소가 기질로 완전히 포화된 경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반응이 일어나는 자리, 그리고 활성 자리수가 한정되어 있어서 반응물이 아무리 많아도 처리 속도가 일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분하게 되면은 농도와 시간 관계는 H는 T0 마이너스 KT로서 농도가 시간에 따라 직선으로 일정하게 감소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A 대 T 그래프가 직선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K로서 반응을 나타낸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반감기는 T의 2분의 1로서 A0 나누기 2K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영차의 특징이 나오게 되는데요. 반감기가 초기 농도에 비례한다는 점, 그리고 처음 농도가 높으면 절반 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점입니다. 네, 예시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예시를 보게 되면은 초기 농도가 0.5몰인 질이 있을 때 K가 0.1m/s라면은 1초 후의 농도는 0.5 빼기 0.1 곱하기 1, 이건 즉 0.4몰이 된다는 얘기죠. 즉 0.3몰 반감기는 0.5 나누기 2 곱하기 0.1, 그래서 즉 2.5초로서 그러니까 시간이 늘어난다라는 점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보통 식품에서는 일정한 빛이나 산소 공급 아래서 진행되는 일부 광분해라든지 산화 반응이 영차로서 근사돼서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참고로 알고만 계시고요. 자, 다음으로서 1차 반응, 아까 영차 반응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지금은 1차 반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반응은 속도가 농도에 정비례하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서 즉 V는 KA, 이것은 마이너스 음수로서 시간 변화에 따른 A 농도가 변한다는 점. 그래서 반응 속도가 반응물 농도에 1차 비례한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미분 방정식을 적분하게 되면은 ln A, T는 마이너스 KT 플러스 ln A0가 되겠습니다. 농도 자체가 아니라 농도의 자연 로그가 시간에 따라서 직선으로 감소한다는 게 핵심인데요. 그래서 1차 반응 판별법은 lnA를 세로축, 그리고 시간을 가로축으로 그렸을 때 직선이 나오면 1차이고 그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K가 되겠습니다. 음수가 되겠습니다. 그냥 A 대 T로 나누면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곡선이 나오게 된다는 점이죠. 자, 여기서 반감기를 보시게 되면 T의 2분의 1은 ln2 나누기 K, 즉 0.693 나누기 K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1차 반응에 가장 유명한 특징이 나오게 되는데 반감기가 초기 농도와 완전히 무관하다는 점입니다. 자, 농도가 높든 낮든 절반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항상 똑같다는 점입니다. 자, 이 성질 때문에 1차 반응은 어디에나 등장하게 되는데요. 방사성 붕괴라든가 약물의 체내 손실, 그리고 식품에서는 많은 품질 인정, 예를 들어서 비타민 손실, 그리고 일반 색소 분해가 1차 반응으로 잘 설명이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유통기한도 우리가 1차 반응으로서 모델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정리하자면 1차 반응에서는 ln-A 대 T가 직선으로 표현이 되고 그의 기울기는 음수 마이너스 K로서 표현이 된다. 그리고 반감기는 농도와 무관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2차 반응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반응은 속도가 농도의 제곱에 비례하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V는 속도는 A의 제곱. 그래서 이것을 적분을 하게 되면 1 나누기 AT분의 1은 KT 플러스 A0분의 1. 로 표현이 되겠는데요. 이번엔 농도가 역수
농도의 역수가 시간에 따라 직선으로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2차 판별법은 A분의 1, 이것을 세로축, 그리고 시간을 가로축을 그렸을 때 직선이면 2차이게 되고요. 1차와는 다르게 2차의 경우는 기울기가 양수, 플러스 K로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0차는 A 대 T가 직선, 1차는 ln A 대 T가 직선, 2차는 A분의 1 대 T가 직선. 이렇게 세 가지 직선화가 차수를 구분하는 핵심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anyway, 어쨌든 이 2차 반응에서 반감기를 표현하게 된다면은 T의 2분의 1, 반감기 T의 2분의 1은 1 나누기 KA0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1차와는 반대로 반감기가 초기 농도에 반비례하다는 점. 그래서 초기 농도가 2배가 되면은 반감기는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지만 줄어들게 되고 농도가 높을수록 빨리 반감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같이 한번 예시를 한번 더 풀어 같이 한번 봐볼게요. 초기 농도 A0가 0.5몰이고 K 상수가 0.1, 0.1일 때 10초 후에 농도를 구하게 되면은 1 나누기 AT는 했을 때 AT는 얼마신가? 그래서 1 나누기 AT는 결국에는 0.1 곱하기 10 더하기 1 나누기 0.5가 되겠고요. 이것은 즉 결국엔 계산을 하게 되면은 3이라는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T는 1 나누기 3으로써 계산하면은 0.33몰로써 표현이 되겠고요. 네, 이렇게 해서 2차 반응에 대한 반응식을 어느 농도를 한번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0차, 1차, 2차의 적분식과 반감기의 공식 그리고 직선화 방법을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는 실제 식품 시스템에서 아주 유용한 유사 1차 반응 슈도 퍼스트 오더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반응식 우리가 앞서 배웠던 V는 K 상수 곱하기 A의 N제곱 그리고 N의 N승은 반응물이 둘이라서 반응 분석이 좀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한 반응물의 농도가 다른 것보다 훨씬 클 때, 예를 들어서 B가 A보다 압도적으로 더 많게 된다면은 반응이 진행돼도 B의 농도는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B의 N승 항을 사실상 상수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속도식을 다시 V는 K의 A로 다시 쓰게 되고, K 프라임 B로서 하게 되고, A로 표현하게 되면은, 그래서 K 프라임은 결국엔 KB로서 상수로서 표현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B가 제일 클때 K 프라임으로서 K는 KB로서 상수로서 우리 표현을 한다. 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로써 원래 복잡했던 이런 반응식이 1차 반응처럼 단순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사 1차 반응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자, 예를 들어서 V제로가 0.1몰이고 A제로가 0.01몰일 때 B가 A보다 100배, 100배가 아니죠. 10배라 거의 B는 거의 일정하고 반응은 A에 대한 1차로 근사되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 이게 식품에서 왜 중요하게 될까요? 자, 식품은 수많은 여러분들이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시겠죠? 네, 식품은 수많은 성분이 섞인 복잡한 시스템, 복잡한 매트릭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특정 성분 하나의 반응만 보고 싶을 때는 이 근사를 쓰게 되는데요.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뭐 효소 반응이라든가 효소 농도에 비해서 기질이 훨씬 많은 효소 반응이 나타낼 때 또는 산소가 충분한 산화 반응일 때 또는 페놀류가 풍부한 갈변 반응이 이런 유사 2차를 통해서 다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슬라이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복잡한 다성분 반응을 다루기 위해서 이렇게 쉬운 1차 문제로서 바꾸는 이런 실용적인 기법이다 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차 반응 반감기에 대한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간단합니다. 어떤 1차 반응의 속도 상수가 속도 상수가 K가 0.231ps일 때 반감기를 계산하시오. 그럴 때. 네, 여기서 주어진 조건은 반응 차수가 1차 반응인 점이고요. 그리고 속도 상수 K는 0.231ps, 그리고 반감기 고식은 T 2분의 1은 1차 반응일 때 ln2 per K인다는 점. 그래서 여기서 뭐 바로 대입을 해보시면 되겠죠. 반감기는 ln2 0.693 per K 상수 0.231psec, 이걸 계산하면은 3세컨드가 되겠죠. 그래서 즉, 이 반응은 약 3초마다 반응물 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그다음은 반응 진행을 예측하다 보면은 0초일 때 처음 농도였다가 3초 후 절반, 6초 후 4분의 1, 9초 후 8분의 1로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자, 반감기가 일정하게 반복되는 게 1차 반응의 특징인 거죠. 자, 이렇게 1차 반응은 K 하나만 알면은 반감기가 바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반감기를 알게 되면은 K도 구할 수 있다는 점. 자, 이거는 보통 유통기한을 계산할 때 자주 쓰이는 방법입니다. 자, 다음 2차 반응 농도 변화에 대해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여기서 문제는 2차 반응 A에서 B 플러스 C로 변하는 반응식에서 속도 상수 K는 0.1, 이때 초기 농도 A는 0.5몰 이때, 그리고 T가 10초 후에 AT에 대해서 계산을 하시오 라는 점입니다. 자, 여기서 주어진 조건은 속도 상수 K는 0.1이고요. 초기 농도는 0.5, 그리고 시간이 10초 지났을 때, 그리고 반응 차수는 2차 반응이라는 점. 그래서 반응은 A에서 A라는 물질이 BC로서 형성이 된다. 자, 먼저 첫 번째 단계로서 2차 반응 적분식에 적응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A분의 1은 0.1 곱하기 10 더하기 1 나누기 0.5로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0으로서 우리가 표현하게 되겠고요. 각 하나 계산을 하게 되면은 KT는 0.1 곱하기 10, 그래서 1퍼미터 1터몰이 되고 1퍼몰이 되겠고요. 그리고 어, A 분의 1은 결국에는 2.2 퍼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산하게 되면은 3이 되겠고요. 이것을 다시 역수로 취하게 되면은 3분의 1, 즉 0.33몰이 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반응 진익률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 0.5에서 0.333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약 43%가 반응했다는 점입니다. 자, 반감기는 1 나누기 K, 즉 1 나누기 0.1 곱하기 0.5, 즉 20초가 되겠고요. 자, 여기서 1차와 비교를 해봤을 때 1차는 농도를 다루지 않고 ln을 쓰지만 2차는 반드시 농도의 역수를 다룬다는 점, 이 점 헷갈리지 않게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는 반응 메커니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초등 반응과 분자도 개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반응식은 사실 전체 반응을 요약한 것일 뿐 실제로 분자 수준에서 한 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분자들이 한 번의 충돌로 직접 생성물을 만드는 단일 단계 반응이 있는데 이것을 초등 반응, elementary reaction이라고도 합니다. 초등 반응에서 분자도 그리고 moleculate라는 개념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분자도는 그 단계에 참여하는 그 반응물 분자의 수를 얘기를 합니다.
분자 하나가 스스로 변하면은 단분자, 둘이 충돌하면 이분자, 셋이 동시에 충돌하면 삼분자 반응이 일어납니다. 다만 셋이 정확히 같은 순간 충돌하는 건 확률이 매우 낮아서 삼분자 반응은 사실 매우 드물다고 생각을 하면 드물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초등 반응에서만, 그리고 오직 초등 반응에서만 반응 차수가 분자도와 같다는 점입니다. 즉, 초등 반응이라면 반응식 개수를 그대로 차수로 쓸 수 있다는 점이고요. 하지만 전체 반응, 즉 여러 단계를 거치는 복합 반응에서는 절대 그러지 않다는 점입니다. 자, 앞에서는 차수는 실험으로 결정한다 라고 강조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식품에서는 효소 반응이나 발효 과정의 개별 단계를 초등 반응으로 분석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아미노산의 탈아미노화 반응 같은 거죠. 자, 그렇다면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여러 초등 반응이 모인 복합 반응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합 반응의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 개념, 즉, 속도 결정 단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 결정 단계, 즉, RDS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자,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반응에서 각 단계의 속도는 다 다릅니다. 알겠죠? 그중 가장 느린 단계가 전체 반응 속도를 지배하게 됩니다. 비유를 하자면은 여러 칸으로 된 고속도로에서 가장 좁은 병목 구간이 전체 통행 속도를 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 병목이 바로 속도 결정 단계를 얘기를 하는데요. 에너지 프로파일을 보면 그 활성화 에너지가 가장 높은 산봉우리가 RDS를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어, 반응식 A와 B가 반응했을 때 C가 형성된다. C라는 생성물 되는 이런 반응식에서 두 단계를 나열한다고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 A가 중간, A가 I로 가는 느린 단계, 즉 RDS가 되겠고요. 자, 이걸 볼까요? 반응은 A가 중간체 I로 들어가는 단계, 그리고 I가 B로서 들어가는 단계, 그리고 음, 음, I가 B와 화음을 가지고 C로서 생성물 들어가는 단계, 빠른 단계라 하자면은 전체 속도식은 느린 1단계에서만 따라가서 V는 K가 되겠고요. B는 빠른 단계에서만 들어가기 때문에 속도식에 나타나지 않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반응식에 B가 있어도 속도는 B 농도와 무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게 차수가 개수와 다른 이유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또 다시 예시로서 두 개의 NO2가 다시 두 개의 NO와 O2로 분해되는 이런 반응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에서 NO2가 NO2 두 분자가 충돌하는데 느린 단계가 RDS라면은 속도식은 V는 K, NO2의 제곱이 되겠고요. 전체 속도식을 유도하는 방법으로는 이 RDS 접근법, 그리고 다음에 배울 정상 상태 근사, 정평형 과정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중간체와 정상 상태 근사, SSA라는 주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간체를 한번 볼까요? 중간체는 반응 도중에 생겼다가 곧바로 소비되는 이런 불안정한 화학종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중간체로서는 라디칼이라든가 양이온, 음이온을 포함한, 그리고 활성 중간체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자, 이 중간체 같은 경우는 수명이 매우 짧아서 농도가 아주 작기 때문에 직접 측정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도식에서의 중간체 농도는 그대로 두면 쓸모가 없어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측정이 가능한 반응물 농도로 바꿔줘야 하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상 상태 근사 SSA라는 개념이 나오겠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 아이디어는
중간체는 만들어지자마자 거의 즉시 소비되기 때문에 그 농도가 시간에 따라서 거의 변화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수식으로는 어, 중간체 농도의 시간 변화율, 즉 dt분의 di를 결국 이것을 0으로 보게 되고요. 이것을 풀어 쓰게 되면은 어, i는 결국 i는 K2AB 나누기 K1 더하기 K2C가 되겠습니다. 자, 이 번식이 되겠고요. 이렇게 구한 중간체 농도를 전체 반응식 V는 K2IC에 대입을 하게 되면은 결국 이와 같은 식이 나타나게 된다는 걸 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 측정가는 A, B, C 농도만을 댄 속도식을 얻게 되겠고요. 네, 정리를 하자면은 측정 안 된 중간체 농도를 생성은 소멸이라는 과정으로 소거하는 것. 이게 정상 상태 근사의 전부가 되겠습니다. 한번 설명한 것보다 한번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서 문제 A가 B가 가역적으로 중간체 I를 만들고 다시 비가역적인 생성물 P가 되는 반응물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즉, A 플러스 B를 다음과 같이 식이 되겠고요. 그래서 네, 정반은 K1, 그리고 영반은 K-1, 그리고 I에서 P로 가는 K2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 I의 정상 상태 근사를 적용해서 속도식을 유도하는 이런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단계로서 각 단계의 속도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I 중간체의 생성은 K1AB 그리고 I가 다시 A와 B로 돌아가는 건 K-1의 I 그래서 I가 P로 가는 거는 K2I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 정상 상태 과정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dt분의 di는 K1의 AB 빼기 K-1I 빼기 K2 1 이것은 0이라고 우리가 풀이를 했을 때 i에 대해서 한번 풀어줄게요. 그래서 중간체 i는 K1AB 것은 K-1 더하기 K2의 i이기 때문에 결국 i 중간체는 K1AB 나누기 K-1 더하기 K2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식 V는 K2i에 대입을 하게 되면요. V는 K1, K2, AB 나누기 K-1 플러스 K2 이것을 V는 K 관측 곱하기 AB로 쓰게 되면은 관측 속도 상수 K는 K1, K2 나누기 K-1 더하기 K2로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결론은 측정할 수 없는 중간치 i가 깔끔하게 사라지게 되고 실험으로 잴 수 있는 A와 B의 농도 그리고 겉보기 상수만 남았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실험에서 얻는 K는 사실 여러 기본 상수의 조합이라는 걸 보여주는 좀 중요한 상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정상 상태 근사를 이용해서 반응 속도를 유도하는 이런 예제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결국에는 측정할 수 없는 중간체가 어떻게 사라지는지 그리고 실험을 잴 수 있는 A, B의 농도와 겉보기 상수가 어떻게 남는지에 대해서 이해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식품 생물공학에서 중요한 좀 요소로서
효소 반응 속도론, 미카엘리스 멘텐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식은 뭐 나중에 생물 공정에서도 많이 다뤄질 텐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효소는 생체 종매를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효소 엔자임, 효소 E가 기질 S와 결합해서 효소 기질 복합체 ES를 만들게 되고, 이것이 생성물 P로 전환되게 됩니다. 여기서 정상 상태 근사를 사용하게 되면은 유명한 그 미카엘리스 멘텐식, 다음 같이 미카엘리스 멘텐식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 두 매개 변수의 의미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Vmax가 뭘 의미하냐? Vmax는 최대 반응 속도로 모든 효소가 기질로 포화됐을 때, 어떤 기질로 포화됐을 때의 속도를 얘기하고요. Km은 미카엘리스 상수로서 반응 속도가 Vmax의 절반이 될 때의 기질 농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Km 값이 작다는 것은 적은 기질로도 절반 속도에 달하는 뜻이니 속도가 기질에 대한 친화도가 높다는 의미로 소통하게 됩니다. 즉, KM이 작을수록 친화도가 높다. 이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식으로는 KM은 K1 플러스 K2 나누기 K1이 되겠는데요. 이걸 반응 차수를 해석하면은 기질이 KM보다 훨씬 적으면 속도가 S의 B로 하니 1차 반응처럼 행동을 하고, 기질이 KM보다 훨씬 많으면 속도가 Vmax로 일정해져서 0차 반응처럼 행동을 한다. 그래서 하나의 식이 농도에 따라서 차수가 바뀌는 이런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식품의 효소적 발변, 그리고 발효, 소화작용 이런 것을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이 미카엘리스 멘텐식으로 우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미카엘리스 멘텐식은 쌍곡선이라서 KM과 Vmax를 그래프에서 바로 읽기가 조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선으로 바꾸는 방법, 즉 라인위버 버크 플러스를 이렇게 좀 직선화를 하는데요. 자, 방법은 간단합니다. 미카엘리스 멘텐식에서 양변의 역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V분의 1은 Vmax분의 Km 곱하기 S분의 1에 더하기 Vmax분의 1이 되겠습니다. 즉 이거는 Y는 MX 플러스 B꼴이 되겠는 거죠. 그래서 즉 여기서 Y는 V분의 1이 되겠고요. X는 S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직선식에서 세 가지를 보실 게, 기울기는 Vmax분의 Km, 둘째 Y절편은 Vmax분의 1, 그리고 X절편은 마이너스 Km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정 순서로는 먼저 Y절편의 역수를 취해서 Vmax를 구하게 되고요. X를 구하게 되고 그 다음 기울기에 Vmax를 곱해서 Km을 구하게 됩니다. 실험에서 여러 기질 농도의 속도를 측정한 뒤에 S분의 1과 V분의 1을 계산해서 점을 찍고 직선을 맞추면 효소의 두 핵심 상수가 나오게 된다는 점이죠.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 역수를 취하면 농도가 낮은 데이터, 즉 오차가 큰 점들이 그래프에서 과대평가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요즘 비선형 희귀를 더 선호하게 되지만 개념을 이해하는 쪽에서 조금 아직까지 표준적으로 사용되는 도구이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효소저에서 한번 알아볼까요? 효소저는 효소 반응을 조절하는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죠. 네. 저해제가 어디에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로 경쟁적 저해가 되겠는데요. 저해제가 기지가 똑같이 효소의 활성 부위를 두고 경쟁을 하게 됩니다. 자리를 놓고 다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지 농도를 충분히 높이면 저희를 이겨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Vmax는 변하진 않지만 같은 속도를 내려면 기질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곱보기 Km은 증가하게 됩니다. 둘째, 비경쟁적 저해. 이 같은 경우는 저해제가 활성 부위가 아닌 다른 자에 결합해서 효소의 모양을 바꿔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질을 아무리 늘려도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Vmax는 감소하지만 Km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 불경쟁 저해. 이 같은 경우는 저해제가 효소 기질 복합체, 즉 ES만 결합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 Vmax와 KM이 둘 다 감소하게 된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저해 유형에서 좀 구분하는 핵심 키워드로는 경쟁적 저해는 KM만 증가, 비경쟁은 Vmax만 감소, 불경쟁적 저해는 둘 다 감소한다. 그래서 저해 상수 KI는 저해제 효소 복합제의 해리 상수로 값이 작을수록 저해 효과가 강하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품에서는 갈변을 일으키는 효소를 저해제로 억제하는 것이 대표적인 응용이 되겠는데요. 즉 사과의 갈변을 막기 위해서 아항산염을 쓰는 것도 하나의 저해 작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 식은 라임어버 버크 플롯을 이용해서 KM과 Vmax를 직접 추정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여러 기질 농도에서 반응 속도를 측정한 데이터로서 데이터를 이용해서 두 상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에서는 데이터를 한번 변환을 시켜줄게요. 각 측정 값에 대해서는 x는 1 나누기 s, s분의 1, 그리고 y는 v분의 1로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단계. 배분된 점들로 직선을 맞추고 기울기를 구하게 되는데, 슬라이드 데이터를 보면 기울기는 x축 2 빼기 2에서 0.125를 빼면 되겠고요. 자, y축으로는 5에서 1.25를 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울기는 약 2가 되겠고요. 자, 3단계 여기서 상수를 또 구해야겠죠. 자, 여기서 y절편이 1이기 때문에 Vmax는 y분의 1. 요거는 결국에는 1 마이크로몰 퍼 미터 민이 되겠 그리고 Km 기울기 곱하기 Vmax는 결국엔 2 곱하기 1이기 때문에 2.0mm몰, 2.0mm몰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Km 값은 2.0mm몰이 되겠고 Vmax는 1 마이크로몰 퍼 민이다. 자, 이 값들의 의미를 한 번 더 짚어보면은 Km은 효소기질 친화도를 나타내고 Vmax는 최대 반응 속도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Vmax 나누기 Km 여기서는 0.5는 효소의 촉매 효율을 비교하는 지표로 쓰인다는 점이고요. 효율은 높은 효소일수록 이 값이 크게 되겠습니다. 이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게 어렵지는 않은 이런 반응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마이야드 실제 식품 현상에서 적용하는 응용 단계가 되겠는데요. 이제 마이야르 반응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야르 반응은 아미노기 즉 단백질이나 아미노산과 환원당이 만나서 갈색 색소인 멜라노이딘을 만드는 비효소적 갈변 반응이 되겠고요. 보통 빵 껍질, 좀 갈색이 띠는 빵 껍질 그리고 우리 스테이크를 마이야르 반응 보인다. 그런 반응과 그리고 볶은 커피 그리고 간장색과 풍미가 다 이 반응의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반응의 속도론적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활성화 에너지는 조건에 따라서 대략 50에서 160kJ/몰의 범위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앞에서 배운 아레니우스식 K는 A 곱하기 ESP-2 활성에너지 EA 나누기 RT가 그대로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활성 에너지가 낮을수록 반응이 더 빨리 일어나죠. 예, 여기서 반응 속도를 좌우하는 인자는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온도. 온도가 10도 오를 때마다 속도가 두세 배 빨라진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수분 활성도. 수분 활성도가 0.3에서 0.7 사이, 즉 중간 수분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요. 세 번째, pH가 약 알칼리 쪽에서 잘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자, 실무에서 이 반응을 좀 양쪽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빵이나 커피처럼 갈변과 풍미를 원활할 때에 온도와 시간을 높이고, 반대로 분유나 주스 같은 경우는 갈변 맡고 싶을 때 저온 보관 그리고 수분 활성도를 좀 조절한다는 점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응용으로는 한 열살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열살균에서 들어오는 개념으로서 D값과 G값을 알게 되겠는데요. 먼저 D값은 10진 감소 시간입니다. 특정 온도에서 미생물 수를 10분의 1로, 즉 90% 줄이는 데 걸리는 시간을 얘기를 하고요. 식으로는 D는 T 나누기 로그 N0 per N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미생물 살멸이 1차 반응을 따른다는 점인데 그래서 같은 시간마다 균수가 한 자릿수씩, 즉 10분의 1씩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2D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옵니다. 보통 통조림 살균의 국제 기준을 얘기를 하는데, 보톨리누스균 포자를 원래 10의 마이너스 12승, 즉 1조분의 1로 줄이는 처리를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완전 사멸을 보장한다는 기준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1도에서 D값이 1.5분이면은 12D는 12 곱하기 1.5, 즉 18분간 가열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G값이 되겠는데요. G값은 D값을 10배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온도 변화를 얘기합니다. 즉 온도 민감도를 나타내는 수치를 얘기를 하는데요. 식으로는 G는 T2-T1의 나누기 로그의 D2분의 D1으로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보톨리누스균 G값은 대략 10도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말즉슨 온도를 10도 올리면은 D값이 10분의 1로 줄어서 살균이 10배 빨라진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값과 G값을 알게 되면은 어떠한 온도 시간 조합이 안전한지 우리가 설계를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레트로트 식품이나 통조림 공정 설계에서 열살균을 진행할 때 D값과 G값, 그래서 온도와 시간에 대해서 관계식을 이용해서 어, 공정 설계를 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유통기한 예측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과속 수명 시험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역시 아레니우스식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식품 품질이 떨어지는 속도 K를 여러 온도에서 측정을 하게 되고, lnK 대 1 나누기 T 그래프를 그려서 실온에서의 속도를 외삽으로 예측을 하게 됩니다. 네, 절차는 있습니다. 높은 온도 서너 개의 지점에서 품질 저하 속도 K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직선 회기를 그리게 되는데요. lnK 대 t분의 1로서 직선 회기를 구합니다. 자, 세 번째, 이 직선을 실온 25도까지 외삽해서 상온에서의 K를 예측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나오는 값이 K 유통기한을 상온 유통기한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유통기한 공식은 T는 T0 곱하기 EXP, EA 나누기 R 곱하기. 그래서 아무튼 좀 복잡한 식인데 등 예측식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네, 계산 예시를 보면은 60도에서 측정 K1이 0.023 per day
이고 EA가 80kJ/몰일 때, 11호일 때 마린드식으로 25도의 K2를 계산해서 상호 유통기한을 추정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몇 주의 고온 실험으로 1년 이상 유통기한 예측한 게 이 단원의 조금 이 단에서 배운 속도론의 실제 응용 파트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에 배운 핵심 공식들을 연습 문제 한번 제시를 해봤고요. 이 동영상 강의를 마치고 나서 시험 치기 전에 한 번씩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일단 이번 학기 물리화학 시험 실험 과목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기말고사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한 기말고사 대비 정리 파일을 한번 같이 올려드리고 오늘 배운 강의에서는 조금 강도를 좀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조금 시험에 좀 가까운 시점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너무 심도 깊은 깊이 있는 문제 내진 않을 거고요. 아무튼 시험 준비 잘 하시고 나중에 다음 주 시험 칠 때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